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나이 들면 기운 없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노년의 만성 피로, 무기력감, 이것들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에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기력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먼저 충격적인 연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의대 노화 및 대사 연구팀의 발표입니다. 노년층의 만성 피로, 그 원인의 72%가 무엇일까요? 바로 미세염증과 근육 단백질 분해 속도 증가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몸속에서 염증이 계속 생기고 있고 근육이 빠르게 분해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도쿄 노인의학센터의 연구 결과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단백질 흡수율이 30%나 감소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젊은 사람이 고기 100g을 먹으면 100의 효과를 본다면 70세 이상 어르신은 같은 양을 드셔도 70의 효과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보다 흡수 잘 되는 단백질을 먹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핀란드 영양대사 연구팀은 더욱 구체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메가3를 8주 동안 섭취한 노년층의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보행 속도가 12% 증가했습니다. 악력, 즉 소화기 힘이 18% 증가했습니다. 단 8주 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국내 대학병원 자료도 주목해야 합니다. 노년의 만성 피로 환자 65%가 마그네슘 결핍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에 힘이 빠지고 신경이 예민해지며 피로가 쌓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장 건강 연구입니다. 장내 유익균 감소는 기력 저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산균과 발효식품을 섭취하면 피로지수가 확실히 감소합니다. 상식을 깨는 시간. 자, 이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상식을 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뜨끈한 보양탕이나 보신탕이 체력을 채운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히려 노년 기력은 더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음식들에는 포화지방이 과도하게 많습니다. 포화지방은 몸속의 미세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아까 하버드 연구에서 말씀드렸죠? 노년 피로의 72%가 미세염증 때문이라고요. 보양탕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든든한 느낌은 듭니다. 하지만 2에서 3시간 후에는 더 피곤해집니다. 염증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효과 보려면 고단백을 많이 먹어야 한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노년층은 오히려 흡수가 안 됩니다. 단백질 양보다 훨씬 중요한 게 흡수율입니다. 소고기 200g보다 달걀 2개와 두부 반 모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걀과 두부는 소화 흡수가 훨씬 잘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비타민은 그냥 종합 비타민 하나면 충분하다. 아닙니다. 기력 회복에는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 조합이 핵심입니다. 종합 비타민에는 이 두 가지가 충분히 들어있지 않습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에 직접 관여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 기능을 조절합니다. 이 두 가지가 부족하면 아무리 잘 먹어도 기력이 안 생깁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 하나, 73세박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기운이 없어서 항상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집안에서도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병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달걀 2개, 김 1장, 바나나 1개. 이 조합을 2주 동안 드셨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보행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오후에 쏟아지던 졸음이 사라졌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집 안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달걀은 흡수율 최고의 단백질입니다. 김은 요오드가 풍부해서 갑상선 기능을 돕습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많아서 근육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이 세 가지가 완벽한 조합을 만든 겁니다. 사례 둘, 68세 김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무기력하고 식욕이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만 계셨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이것저것 해드려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식단을 바꿨습니다. 훈제 고등어 반 마리, 양파 반 개, 다시마 우린 물. 이것을 10일 동안 실천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식욕이 생겨서 밥을 잘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고등어의 오메가3가 혈관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양파의 퀘르세틴이 염증을 줄였습니다. 다시마의 미네랄이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사례 셋, 78세 이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은 몸이 떨리고 다리 힘이 풀렸습니다. 걱정되어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B 부족이었습니다. 의사가 식단 개선을 권유했습니다. 매일 아몬드 한 줌, 두부 반모, 시금치 나물, 이것들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한 달 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저녁 피로감이 40% 감소했습니다. 몸 떨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생겨서 산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마그네슘과 비타민 B가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에너지 생성에 필수입니다. 비타민 B는 신경 전달과 대사 작용의 핵심입니다. 궁합 좋은 음식 조합. 이제 구체적인 음식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따라 하셔도 기력이 확실히 회복됩니다. 첫 번째 조합, 달걀 김 바나나입니다. 이건 아침 기력 폭발 조합입니다. 달걀은 완전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김은 요오드가 풍부해서 갑상선을 돕습니다. 바나나는 칼륨과 당분으로 즉각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아침에 이 조합을 드시면 오전 내내 기운이 넘칩니다. 두 번째 조합, 연어나 고등어 양파입니다. 이건 혈관 활력 극대화 조합입니다. 연어와 고등어의 오메가3가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양파의 퀘르세틴이 혈관벽을 튼튼하게 합니다. 이 조합은 특히 손발이 차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에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조합, 두부 참깨 미역국입니다. 이건 근력과 갑상선 에너지를 올리는 조합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왕입니다. 참깨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미역은 요오드로 갑상선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이 조합은 저녁 식사로 드시면 다음날 아침이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 조합, 요거트 블루베리입니다. 이건 장 건강과 항산화 조합입니다. 요거트의 유산균이 장 환경을 개선합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염증을 줄입니다. 오후 간식으로 드시면 오후 무기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유럽 연구에서 말씀드렸죠? 장 건강이 기력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 조합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절대 피해야 할 조합. 이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모르면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첫 번째 금지 조합, 홍삼 커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홍삼과 커피를 같이 드십니다. 이건 최악의 조합입니다. 홍삼과 커피 모두 자극 성분이 있습니다. 같이 먹으면 카페인 흡수가 급증합니다. 결과적으로 두근거림이 심해지고 오히려 피로가 악화됩니다. 홍삼은 아침 공복에 드시고 커피는 최소 2시간 후에 드세요. 두 번째 금지 조합, 고기 과도한 소금입니다. 특히 구이나 찌개에 소금을 많이 넣는 경우입니다.
고기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나트륨이 과다하면 몸속 염증이 증가합니다. 염증이 늘면 기력이 떨어집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소금보다 허브나 레몬을 사용하세요. 야채를 충분히 곁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금지 조합, 빵 과일 주스입니다. 이건 혈당 폭탄 조합입니다. 빵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과일 주스는 당분 덩어리입니다. 이 둘을 같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혈당이 급등하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그 다음에는 혈당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피로감이 2배로 늘어납니다. 아침 식사로 빵을 드신다면 물이나 우유와 함께 드세요. 과일은 주스보다 통째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만 이대로 따라해 보세요. 변화를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아침 달걀 2개, 김 1장, 바나나 1개, 물 1잔. 점심 고등어구이, 양파 샐러드, 현미밥 반 공기. 저녁 두부, 밥, 모, 시금치, 나물, 미역국. 간식 아몬드 10알 정도. 화요일입니다. 아침 요거트 1컵, 블루베리 1줌, 달걀 1개. 점심 닭가슴살, 브로콜리, 고구마 1개. 저녁 연어구이, 양파 볶음, 현미밥. 간식 방울토마토 10개. 수요일입니다. 아침 달걀 프라이 2개, 김 사과 반개. 점심 두부 참깨 소스 채소 샐러드. 저녁 고등어 조림 양파 된장국. 간식 호두 5에서 6개. 목요일입니다. 아침 삶은 달걀 2개, 김 바나나 1개. 점심 닭 가슴살 샐러드 방울토마토. 저녁 두부 스테이크 시금치 미역국. 간식 요거트 견과류 1줌. 금요일입니다. 아침 달걀찜 김 블루베리. 점심 연어 샐러드 양파 현미밥. 저녁 두부 참깨 미역국. 간식 아몬드 사과. 토요일입니다. 아침 달걀 스크램블 김 바나나. 점심 고등어구이 양파 볶음 현미밥. 저녁 닭 가슴살 브로콜리 된장국. 간식 요거트 블루베리. 일요일입니다. 아침 삶은 달걀 2개, 김 사과. 점심 두부 샐러드 참깨 드레싱. 저녁 연어구이 시금치 미역국. 간식 호두 방울토마토.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보세요. 포인트는 매일 달걀을 드시는 겁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주 3회 이상 드시는 겁니다. 두부나 콩류를 매일 드시는 겁니다.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를 빠뜨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견과류를 간식으로 챙기는 겁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게 먹는 방법입니다. 첫째, 천천히 드세요. 노년층은 소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급하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한 끼에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드세요. 둘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1.5리터 이상은 드셔야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영양소 흡수가 안 됩니다. 신진대사도 느려집니다. 식사 중에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규칙적으로 드세요. 아침, 점심, 저녁을 일정한 시간에 드세요.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기력이 떨어집니다. 넷째, 과식하지 마세요. 배부르게 먹으면 오히려 피곤해집니다. 80% 정도만 채우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다섯째, 씹는 횟수를 늘리세요. 한 입에 최소 20에서 30번은 씹으세요. 씹을수록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노년의 피로는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미세 염증, 단백질 흡수 저하, 영양소 부족 때문입니다. 흡수 잘 되는 단백질을 드세요. 달걀, 두부, 생선이 최고입니다. 오메가3를 꼭 챙기세요. 연어, 고등어가 가장 좋습니다.
마그네슘과 비타민 B를 보충하세요. 아몬드, 시금치, 두부에 풍부합니다. 장 건강을 챙기세요. 요거트, 발효식품이 도움이 됩니다. 궁합 좋은 조합을 활용하세요. 달걀 김바나나, 생선 양파, 두부 참깨미역. 금지 조합을 피하세요. 홍삼 커피, 고기과다 소금, 빵과 일주스.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달걀 매일, 생선주 3회, 두부 매일, 해조류 매일, 견과류 간식. 천천히 충분한 물과 함께 규칙적으로 드세요. 변화는 반드시 옵니다. 박어르신처럼 보행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김할머니처럼 활력이 돌아올 겁니다. 이 할아버지처럼 다리에 힘이 생길 겁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오늘부터 달라지세요. 여러분의 기력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건강하세요.